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도 XRP에 대한 소식들 많이 가져왔는데요. 지금 XRP 투자자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XRP의 흐름이. 이거는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변화랑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XRP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XRP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XRP라는 자산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왜 XRP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 유망한지 알게 되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최근 뉴스들 한번 쭉 같이 봐볼게요. 자, 최근 SEC가 발표를 했죠.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를 크게 손질을 했습니다. 자, 승인 기간이 270일에서 75일로 단축될 수가 있고, 과거에는 필수였던 19-B 신청 절차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암호화폐 ETF 상장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변화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큽니다. 과거에는 기관이 알트코인을 담으려고 해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ETF 발행사가 일반 상장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좀 신속하게 승인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는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XRP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쉽게 담을 수 있다. 이거 사볼까? 해서 바로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호재예요. 기관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XRP를 이제 마음껏 XRP의 가치만 확인된다면 마음껏 담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과 지금 비트코인만 코인 중에 ETF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흐름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XRP 같은 경우에 시총의 범위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몇 배씩 올라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충분히 담고 싶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에 해소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ETF 간소화라는 부분이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ETF가 간소화되면 소위 말해서 아무나 ETF 신청을 할 수 있고 ETF 자산 자체가 늘어나면 이런 수급 자체가 분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단편적인 얘기죠. 자, 기관들도 어쨌든 앞으로 유망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큰 기관일수록. 그런데 만약에 뭐 내용이 없는 잡코인이 하나 ETF가 상장됐다라고 칩시다.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ETF라는 게 보통 그게 아니니까, 아무리 우리가 간소화가 된다라고 해도 일반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인에게까지 이제 투자 자산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나 등록을 시키지도 않을 테지만, 만약에 잡코인이 진짜 ETF가 등록이 됐다고 쳐봅시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잡코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ETF가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이걸 살지는 의문인 거죠. 얘네도 결국에 투자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ETF 자산이 우후죽순 나온다고 해서 모두 분산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XRP를 담고 싶은 사람만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수급이 분산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암호화폐고 그리고 XRP 자체가 제도권 자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P 입장에선 사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비하면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적인 성향이 좀 더 있었고, XRP는 굳이 따지자면 알트코인의 성향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알트코인의 ETF가 처음 상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P 입장에서 그래서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앞에는 이론이었고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출시된 XRP ETF는 첫날 거래량만 3,7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ETF는 주식 계좌로도 아시겠지만 손쉽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은 물론 일반 투자자한테도 접근성을 제공해요. 일반 투자자. 자, 첫날부터 수천만 달러의 거래가 몰렸다는 거는 그냥 관심이 아니라 대기 수요가 실제로 체결로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XRP는 그냥 이제 변방의 알트코인 중에 대장이 아니라 자금이 모이는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큰 호재인 이유가, XRP가 사실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일반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만 해 나는. 근데 XRP ETF가 상장을 했네? XRP가 뭐지?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XRP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XRP ETF도 구매할 수 있지만 XRP라는 코인의 매력을 느끼고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XRP ETF 상장 같은 경우에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크를 안 하기 힘든 뉴스가 있죠. 자, 2020년대부터 이어진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일단 종료가 되었잖아요. 자, 리플사가 벌금을 내기로 합의는 했지만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로써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XRP를 투자할 수 있었어도 이런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투자하기에 조금 리스크였을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XRP를 배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 이 결정은 XRP가 제도권 금융상품에 포함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산이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립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ETF 출시 이후에 기관 자금이 실제로 XRP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기관 주소들이 1억 2천만 XRP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 단기 변동성에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변동성을 오히려 만드는 애들이죠. 자, 이 정도 규모의 매수는 그냥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배치로 해석됩니다. 자, 즉 기관들은 XRP가 앞으로 ETF를 승인하고 ETF 승인과 그리고 제도권 편입을 거치면서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하려는 데는 결국에 이유가 있겠죠. 정보를 알아도 저보다 많이 알 거고 개인 투자자보다 많이 알 거니까 얘네들이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치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2.7달러에서 2.8달러의 구간 동안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실제로 열리고 3달러라는 이 심리 구간, 그러니까 4,950원 정도. 이 구간에 심리적인 리스크가 열리고 그 위로는 3.2달러, 3.4달러까지 추가 상승력이 존재한다고. 자, 반대로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현재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런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호재들을 딛고 결국에 올라줄 수 있다. 어디까지? 4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은 최근에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리고 추가 완화 가능성, 이거를 열어두고 있어요. 자,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실질 금리가 하락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됩니다. 자, 위험자산, 코인이죠, 코인.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 당연히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불장이 올 수 있고요.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동안 모멘텀을 쌓아오고 있었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응축 기간을 지녔던 XRP가 폭발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서도 사실 리플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특히 XRP처럼 ETF 상품으로 제도권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SEC의 ETF 승인 간소화로 제도권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두 번째, XRP ETF가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 출시되었고 첫날부터 강한 거래량으로 수요가 입증됐다. 두 번째, SEC 소송 종결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네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된다. 다섯 번째, 기술적으로 2.9달러 돌파가 단기 승부처다. 여섯 번째, 연준의 완화 사이클은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킨다. 자, 이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XRP가 진짜 그냥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시장 구조 전반의 반등의 중심에 놓여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XRP 지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좀 답답하긴 해요. 그리고 다른 급등하는 코인들을 보면 좀 포모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XRP는 항상 입증을 해왔고 상승을 만들어 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기관과의 연동을 보여주고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제발 흔들리지 마셔라.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라. ETF, 기관, 그리고 거시경제, 이런 세 가지 구조적 흐름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